안녕하세요. 행복한 소식을 전달하는 복지 뉴스 채널1입니다. 민간자문위원회 2기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민간자문위원회 1기는 결론도 없이 끝났었는데 이번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지난 5월 2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2기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연금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다짐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2기는 어떤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민간자문위원회 1기의 지난 활동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기초연금을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급하자는 선택적 복지와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자는 보편적 복지가 팽팽히 맞선 상황 속에서 실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활동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 또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얼마를 줄지에 대한 논의, 즉 소득 대체율 현행 40% 유지와 45에서 50% 인상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2기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된 16개의 과제 중에서 서너 개 정도로 압축한 내용을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쟁점을 제시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소득보장 관련 이슈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면서 모든 이슈를 논의하게 되면 너무 무거워져서 모든 개혁 과제가 좌초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며 검토 과제를 단기 과제, 장기 과제, 후속 과제 등 우선순위별로 검토해주길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당 의원은 자문위원들 중 20대와 30대가 전혀 없다면서 아무리 좋은 논의를 한다 해도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논의를 신뢰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는 너무나 동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의 100%가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때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6%의 필요 경비를 공제해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이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 문제점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50%까지 깎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사이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 31일에 종료되는 민간자문위원회 2기의 활동기간이 아직 6개월 정도 남았으므로 보다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모든 국민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더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 즉 노인, 청년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공적연금 개혁안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공적연금의 불균형적인 혜택입니다. 현재 공적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혜택을 받는 반면 적게 받는 사람들은 저조한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입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약 48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약 32만 2천 원에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피부양자 자격 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공적연금 개혁안이 필요해졌지만 아직까지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만한 개혁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적연금 개혁안의 골든타임이 남아있는 지금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도 모든 어르신들이 합당한 복지를 누리실 수 있도록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